자, 부가치세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메인 매출 전표 메뉴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8월 1일 날 이제 거래를 우리가 입력했었는데 378쪽이네요. 아, 미안합니다. 377. 377에 그 세금 계산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관련된 내용을 입력했는데, 이때 그 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상단이 있고, 그 다음에 하단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상단, 그리고 하단. 이때 이제 상단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이제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기 하단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데 반영이 돼요. 이때 이제 여기 이제 유형이 매우 중요한 게 부가치세 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 이제 과세라고 이렇게 유형을 선택하면, 과세라고 유형을 선택하면 그 부가가치 탭에서 부가치세 신고서 가시고, 그 다음에 7, 8, 9죠. 8월 1일은. 그래서 2기 예정이라서 7월에서 9월. 하면 과세라고 입력을 하면요. 그래서 2기 예정 신고 기간에 1번, 부가치세 신고서에 1번에 해당되는 금액이 반영됩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부가치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과세라고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순서대로 하셔야 되는데, 매출이고, 그리고 세금 계산서가 있고요. 세금 계산서. 그리고 10%가 있다면, 뭐냐면 11번 과세 매출입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몇 쪽까지 했냐면, 378쪽에 8월 4일까지 이렇게 과세 매출을 입력을 쭉 해봤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8월 5일 또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요? 여기가? 화면이 안 돼? 껐다 켰는데도 그래요? 그러면 자리 잠깐 옮길게요. 자, 8월 5일이고요. 이제 이재용 씨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그 다음에 자기합수표를 받았으며, 주민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자, 이때 이제 거래처는 거래를 입력하면서 거래처를 신규 등록해라. 그래서 판매일, 그리고 세금계산서 2, 그리고 이 물건이 10% 세금이 있다. 그렇다면 11번 과세 매출이 됩니다. 돼요? 돼요, 컴퓨터? 네. 아, 네. 자, 따라서 이제 11번 과세 매출을 선택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8월 5일 11번 과세 매출. 품목은 뭐냐면 제품이고, 그 다음에 수량 단가는 별도로 안 나와 있어서 입력 안 하셔도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공급가액이죠. 공급가액에다가 10% 부가치세가 있고, F2 눌러서 이제 거래처를 입력하는데, 이때 이제 이재용 씨를 신규 거래처로 등록하라고 해서요. 그래서 코드에서 여기 숫자 키 옆에 플러스 키가 있어요. 예, 그러면 플러스 키를 누르시면 공이 5마리가 한꺼번에 생깁니다. 맞습니까? 이재용. 그리고 거래처 코드 번호는 2000번으로 하라고 해요. 우리는 수험생이니까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 회사에 이제 실물을 보실 때 거래처를 등록하면 뭐 이렇게 공급처 코드, 거래처 코드는 몇 번을 하든지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수험생이니까 일단은 시키는 대로 2000번으로 하라 하면 2000번으로 합니다. 그래야 채점이 되니까요. 그래서 2000번 하시고 그 다음에 눈 크게 뜨고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는지 확인하셔요. 전자세금 계산서 맞습니까? 네, 1. 그 다음에 이제 분계는 전액 현금으로 받았다. 그쵸? 자기합수표는 받으면 모두 다 현금. 맞나요? 예, 1 하시면 되고 제품 매출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다음 주까지 엔터 하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8월 6일 가겠습니다. 8월 6일. 원재료 운송용 트럭 취득가액 3천, 정기 말까지 감가상각 누계액 1,200만 원을 대한기업에 2천만 원에 처분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그리고 대금은 한 달 후에 수령하기로 한다. 처분 시점의 감가상각은 하지 않는다. 일단은 뭐 매출이고 세금 계산서고 10%이기 때문에 과세 매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가 유형자산의 처분이란 말이에요. 유형자산의 처분. 유형자산의 처분은 반드시 순서대로 하자. 일단은 처분하고요. 그 다음에 돈을 받고 세 번째는 손실인지 이익인지 따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처분을 할 건데 뭘 처분했냐면 차량 운반부를 처분했고 3천만 원. 그리고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1,200만 원. 그래서 지금 이 차를 처분하기 때문에 처음 샀던 금액 3천만 원 감소. 그리고 이제 장부에 있는 게 싹 다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 샀던 금액, 그리고 가치 감소 금액이 이게 장부에 적혀 있는 금액일 거예요. 됐고, 그 다음에 지금 한 달 후에 수령하기로 한다. 두 번째로 이제 돈 받을 건데 미수금이죠. 차량 운반구는 주된 영업활동에서의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발생하는 외상은 미수금, 미씨를 쓴다. 2천만 원에 이제 팔기로 했고 그 다음에 팔면서 부가가치세를 뜯을 거란 말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 2천만 원에 대한 200만 원을 더 뜯습니다. 매출하니까요. 맞죠? 그리고 이제 손익을 따지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에는 3,200, 대변에도 3,200 맞나요? 그러면 손익이 별도로 없네요. 받아야 돼요. 예, 미수금 부가세도 받아야 돼요. 맞죠? 이렇게 차값만 받으면 안 되고 부가가치세까지 받아야 된다. 받아서 내니까. 자, 됐고 그래서 200만 원이 그러면 대변에 부족해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 맞나요? 200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형자산의 처분은요. 그 일반전표 입력 부가가치세랑 상관없이도 분기가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가 있는 상태에서도 잘 나와요. 그리고 필기에서도 잘 나오고요. 그게 아니라 유형자산은 취득부터 처분까지 싹 다 잘 나와요. 유형자산은. 근데 이게 전산회계 시험만 그러냐? 아니요. 모든 자격증 시험에 유형자산을 굉장히 좋아해요. 자, 그래서 유형자산을 이제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8월 6일 입력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매출이고 세금 계산서고 10%니까 11번 과세 매출로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트럭 뭐라고 그럴까? 트럭 처분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공급가액이 중요한데요. 공급가액은 뭐냐면 내가 팔아서 받는 대가가 공급대가예요. 공급가액이에요. 내가 팔아서 받는 금액이 공급가액이고 그 다음에 팔아서 받는 금액이 공급가액. 그러니까 이제 장부금액, 처음에 샀던 금액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팔아서 상대방이 소비하고 가치가 올라가는 금액은 2천만 원이셔요. 맞나요?
3천만 원 취득 금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취득 금액은 내가 사용했고 가치도 감소시켰고 걔랑 공급 가액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팔아서 상대방이 소비하는 금액이 공급 가액이 된다. 더해지는 가치가 생기는 금액이 된다. 그래서 따라서 내가 팔고 받는 대가가 공급 가액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대한기업. 전자세금 계산서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분계는 매우 복잡하지요. 그래서 3번 혼합으로 가겠습니다. 3번 혼합. 자, 이제 매출이니까 부가가치세 예수금은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 방금 분개했던 거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이때 이제 차량 운반구는요, 처음에 샀던 금액 3천만 원이 감소되고, 맞나요? 예. 처음에 샀던 금액, 이 하단에 적는 거는 재무 상태표 그리고 손익계산서에 반영되기 때문에 원래 우리 분개하던 대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차변에 차량 운반구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작성해야 되는데 차량 운반구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플러스 1을 하면 돼요. 차량 운반구 계정과목 코드에 플러스 1을 하면 돼요. 따라서 이제 차량 운반구가 208번이면은 차량 운반구의 가치 감소 계정 과목 코드는 플러스 1. 본 계정에 플러스 1을 하시면 되고, 이때 이제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였냐면 1,200만 원. 그리고 돈 받을게요. 미수금인데 2천만 원 받기로 하고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가가치세도 받아야 되니까 2,200을 받는다. 2,200. 자, 이렇게 다 입력을 하고 났더니 차변은 3,400, 대변은 3,200. 따라서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 다음 줄까지 엔터 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다시 공급가액을 클릭하셔서 하단에 입력한 분계가 맞는지 다시 한번 좀 확인하셔야 돼요. 팔았으니까 부가세 예수금 뜯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차 파는데 이때 이제 취득 금액이 감소되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도 반드시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처음에 샀던 취득 금액 없애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 없애고, 돈 받을 때 부가치세까지 같이 받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손실이냐 이익이냐를 따지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8월 7일 가겠습니다. 자, 전자마을에 판매한 제품 중 10개가 불량품으로 판매되어 반품받고 반품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때 대금은 외상대금과 상계하여 처리하기로 하였는데 어쨌든 내가 팔았던 제품에 불량품이 있어서 다시 어떠냐면 불량품이 있어서 다시 돌아왔다. 그쵸? 예. 자, 그런 상태인데, 일단은 맨 처음에 제품을 팔았을 때 어떠냐면, 제품 매출했을 것이고, 36만 원만큼 팔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팔면서 부가치세도 받죠. 외상, 매출, 금. 36만 원에 36,000 원을 더해서 36만 원 더하기 36,000원은 39만 6천 원. 그리고 대변에는 뭐라고 했냐면 부가세 예수금도 36,000원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됐단 말이에요. 맞나요? 이렇게 이제 되어 있었는데 이게 반품되어 왔으니 어떻게 하냐면 마이너스 하시면 돼요. 그대로 분계해서 마이너스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매출 마이너스, 외상 매출금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요, 이게 매입은 아닙니다. 팔았던 게 다시 돌아왔지. 마이너스 매출인 것이지 매입이 아니라고요. 반품은. 그래서 8월 7일
유형은요, 매입이 아니에요. 매출이고 세금 계산서고 10%가 있기 때문에 11번 과세 매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품목은 뭐냐면 제품 반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제품 반품. 수량은 10개니까 수량에다가 마이너스 10개 하겠습니다. 수량에다가 마이너스 10개. 그 다음에 단가는요, 36,000원. 그 다음에 코드는 어디냐면 전자마을, 전자 두 글자 치시고 마을, 전자의 1. 그 다음에 분계는 외상 가겠습니다. 외상. 전에 외상 매출금과 상계하니까 따라서 전자 매출, 제품 매출, 부가세 소금, 외상 매출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팔았던 걸 다시 돌아오면 그대로 마이너스 매출이라고 생각하시고 입력하시면 돼요. 됐나요? 네. 자, 다음 유형 넘어갈게요. 자, 주식회사 기출산업의 기준거래내역을 매입매출전표 메뉴에 입력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을 하시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8월 8일 주식회사 상계물산 대표 김구라는 이제 로컬 LC에 의해서 로컬 LC 별이에요. 로컬 LC 별. 무조건 영세요. 영세. 로컬 LC 내국신용장 그리고 또 구매 확인서 이런 내용이 나오면 매출이든 매입이든 무조건 영세예요. 영세. 영세 매출, 영세 매입이에요. 따라서 이제 내국 신용장 이걸 영어로 하면 로컬. 그리고 구매 확인서. 는 영세예요. 매출이든 매입이든. 그래도 순서대로 한번 해보면 일단은 매출하고 있고요. 보시면 제품 800만 원을 납품하고 로컬 A씨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영세율 또 여기서도 영세라고 힌트를 주고 있고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납품하고 1 그리고 영세율 전자 세금 계산서 2 영세율이라고 하더라도 0%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컬 A씨에 의하니까 부가가치세는 0이다. 따라서 매출이고 세금 계산서이고 그리고 0%라면 뭐냐면 12번 영세 매출이 돼요. 영세 매출. 됐나요? 네. 그래서 이것을 입력을 해 보는데 이때 이제 분계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제품 매출이 있으니까 제품 매출 이익 붙여서 팔고 800만 원. 그런데 부가치세 예수금은 없단 말이에요. 0%니까. 50%는 외상 매출금 50% 400만 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음으로 받았으니 받을 어음. 맞나요? 자, 따라서 이제 입력을 해보면 8월 8일이고 그때 이제 영세 매출은 12번이네요. 12번. 그 다음에 제품 팔았고 공급가액은 800만 원. 앞에 영세로 했기 때문에 부가세 유형을 영세로 했기 때문에 부가치세가 따로 별도로 붙지 않고 그 다음에 코드는
플러스를 눌러서 숫자 키 옆에 플러스를 눌러서 주식회사 상기물산 하시고 조심하세요. 바로 엔터 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우리 수험생이니까 4,000번 하시고 그대로 등록하지 마셔요. 왜냐하면 이 4,000번 말고라도 다른 자료가 있기 때문에 수정 누르셔요. 수정 누르시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번호는 1348111231 대표 김구라 네, 그리고 나서 위로 올라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맞죠?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자가 아니냐 입력하는데 1을 누르냐 안 누르냐가 1점이에요. 1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줬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뭐 이렇게 아니다라고 했으면 1점 감점이에요. 그래서 1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매출할 때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뜯어야 되는데 왜 0%로 팔았니? 이유를 적어줘야 돼요. 왜 0%로 팔았니? 해서 여기 영세율 구분에 블럭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F2를 눌러보세요. 뭔가 조회를 하려면 F2를 누르면 됩니다. F2. 여기에서 F2. 자, F2를 누르면 아니면 여기 이제 말풍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한 공급하는 재화 선택하시고 서류 번호는 별도로 없어서 엔터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분계는 뭐 외상도 있고 어음도 있어요. 따라서 혼합 갑니다. 제품 매출이고요. 차변에 외상 매출금 400만 원 차변에 받으럼 다음 줄까지 엔터요. 영세 됐나요? 자, 8월 9일 갈게요. 빠르면 말씀해 주세요. 8월 9일 수출 대행 업체인 주식회사 미성공업의 내국신용장 별이죠. 내국신용장 별. 매입이든 매출이든 내국신용장 로컬 LC 구매 확인서 이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영세예요. 물론 이제 순서대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근데 뭐 내국신용장 나오면 무조건 영세란 말이에요. 일단은 영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한번 유형을 따져보면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제품 200개를 한 개당 10만 원을 납품하고 1.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발급 2. 그리고 10%이기 때문에 10%가 아니고 이제 영세율이죠. 3번 내국신용장에 의한 판매는 0%. 따라서 매출이고 세금 계산서가 있고 그리고 0%는 12번 영세 매출이다. 자, 이렇게 부가가치세 유형을 결정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분계를 해보면 일단은 제품을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 200개고 10만 원이다. 2000 2천만 원만큼 팔았네요. 2천만 원만큼 제품 매출 수익 발생 대변 하시면 되고 10%는 현금인데 1021 현금 2 100만 원. 원래는 매출이 있으면 바로 밑에 부가세 예수금이 있거든요.
근데 0%이기 때문에 부가세 예수금이 없고, 그 다음에 잔액은 외상, 매출, 금 입력하면은 금액이 얼마 뜰 거예요. 자, 8월 9일 가겠습니다. 8월 9일. 자, 12번 영세 매출이고요. 그 다음에 제품 매출. 공급 가액은 2천만 원. 앞에 영세로 부가치세 유형을 결정해놨기 때문에 부가세가 자동으로 붙지 않고, 그 다음에 미성공업한테 팔았고, 전자세금 계산서가 맞는지 확인하셔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1. 그 다음에 영세율 구분은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판매했기 때문에 3번 선택하시고 확인. 서류 번호는 별도로 없고요. 엔터. 그 다음에 이제 분계는요. 혼합. 제품 매출 맞고 차변에 현금 101. 그 다음에 10% 2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외상, 매출금, 채권 증가 1,800만 원. 엔터. 반드시 이제 저도 막 습관적으로 그냥 이제 거의 반사적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입력하고 나서 반드시 공급가액을 클릭해서 특히 이제 저는 채권 채무 계정 과목의 거래처를 잘 보거든요. 다른 거는 채점 대상이 아니에요. 그 적요는 이 위에 품목이요. 자동으로 따라 내려오고요. 그리고 여기 거래처는 공급처명이 자동으로 따라 내려와요. 이때 적요는 채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신경 안 써도 되고 뭐 지우고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는데, 근데 여기에서 채권 채무는 채점 대상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이거는 누구한테 받고 누구한테 줘야 하는지 거래처가 당연히 잘 걸려 있어야 됩니다.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채권 채무 거래처 이제 잘 좀 챙겨봐 주시고, 이렇게 하면 이제 영세 매출에 대한 유형도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장 한번 갑니다. 자, 381쪽입니다. 381. 자, 381에는 뭐가 있냐면 8월 13일자. 비사업자인 김돈아에게 노트북 컴퓨터 한 대를 46만 2천 원에 공급하고 대금은 현금 받고 거래명세서를 발급해 주었다. 이때 이제 유형을 결정할 건데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공급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영수증인데 영수증이 없어요. 적격 증빙이 없어요.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이런 국가에서 인정하는 영수증이 아니에요. 그쵸? 어쨌든 이렇게 이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노트북 컴퓨터는 면세 물품으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얘는 10% 세금이 있죠. 자, 이랬을 때 유형은 뭔가? 자, 이랬을 때는 매출이고, 그리고 없어요. 영수증이. 그리고 노트북 컴퓨터 10%. 이럴 때는 몇 번이냐면 14번 건별 매출. 건별 매출이 됩니다. 건별 매출. 건별 매출 또 입력하려고 하다 보면 유형 옆에 참고가 있는데 거기에 무증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건별 매출은 무증빙이요. 무증빙. 예, 8월 13일. 자, 바로 입력 한번 해볼게요. 분계 자체가 좀 단순해서. 그래서 분계에 바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8월 13일. 자, 건별 매출.
건별 매출이고, 그 다음에 지금 14번. 품목은 노트북 컴퓨터가 제품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던 걸 팔았으면은 아마 취득금액과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었을 것 같아서, 사용 목적이 노트북이었으면 사용함으로써 가치 감소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었을 것 같아서 그냥 뭐 그런 내용 없이 공급을 하니까 그냥 제품이라 보고요. 그 다음에 공급 가액은 46만 2천 원인데, 잠시만요. 이때 그 건별, 유형이 있잖아요. 건별, 그리고 카과, 현과라는 게 있어요. 건별은 뭐냐면 무증빙일 때 건별이고, 카과는 뭐냐면 신용카드일 때 카과이고, 현과는 현금 영수증일 때 현과예요. 이때 얘네들은 지금 영수증을 주는 대상이 누구냐면 최종 소비자란 말이에요. 최종 소비자. 최종 소비자는 공급 가액이 얼마인지 부가가치세가 얼마인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최종 소비자는 어떤 걸 보냐면 그냥 내는 돈이 얼마냐, 이게 이제 중요하단 말이에요. 따라서 건별, 카과, 현과는 공급 가액에다가 공급 대가를 입력하면 알아서 공급 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자, 일단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입력을 해봐야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건별, 카과, 현과 영수증이 없다든지 신용카드 매출 전표라든지 현금 영수증이라든지 하는 것은 최종 소비자가 사용하는 영수증이고, 보통은 세금 계산서가 사업자끼리의 영수증이잖아요. 최종 소비자한테 주는 것은 이런 영수증이고, 그런 그 최종 소비자는 공급 가액이 얼마고 부가치세를 별로 안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급 대가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건별이라고 하셨으면은 공급 대가 46만 2천 원, 462 플러스 엔터 하시면 이렇게 생선에 살과 뼈가 발라지듯이 공급가액,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나뉘어집니다. 그 다음에 공급처명은 김돈아. 분계는요,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분계 1 하겠습니다. 제품 매출. 자, 엔터. 꼭 공급가액 클릭하셔가지고 제품 매출하고 부가치세 뜯었고, 그리고 입금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자, 10분 쉬었다가 계속 입력하겠습니다.